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템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동석입니다.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는 소폭의 조정세 보였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긍정적인 분위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독일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유럽 증시가 미국 경기 회복세와 힘입어서 양적 완화 축소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배당나기를 상승으로 넘기고 나서 코스피 오늘장에서 2,000선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네. 코스닥도 지난주 금요일 1% 이상 급등한 이후에 오늘장에서도 500선을 향해 다가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증시를 조금 되돌아본다면 글로벌 증시 상승에 조금 소외됐던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만큼 앞으로 1월 효과 그리고 내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 수급은 조금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 증시 모두 상승장을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먼저 10시 구간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림입니다. 2013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연중 해외 이슈에 시달리면서 일이 일비했던 국내 증시지만 연말 들어서 코스피도 2,000선을 회복해줬고요. 우려했던 코스닥도 490선을 다시 넘어서면서 내년 증시 기대감으로 고개를 다시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승을 지으면서 마감을 할 수 있을지 10시 구간 시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강보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로 돌아서자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00선 포인트에서 현재 힘겨루기 중인데요. 1.39포인트 빠지면서 2,000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이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37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고요. 장 초반 매수세 보였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기관 6억 원, 외국인 94억 원 매도 물량을 출회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보다는 아우의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0.25% 상승하면서 49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까지 500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94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물량을 출회해내고 있습니다. 각각 11억 원, 76억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출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죠. 삼성전자 대장주 나흘째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 이상 등락률 보이면서 13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40만 원 선이 무너진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3인방 오늘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2% 이상의 오름세, 현대모비스도 1% 이상의 강세 흐름 보여나가고 있고요. 네이버 오늘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SNX 하락 소식에 동반 약세하고 있는데요. 오늘 1.77% 빠지면서 7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인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빠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7% 하락하면서 1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동반 강세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고 LG화학도 1%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약세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14% 빠지면서 3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홈쇼핑주가 4분기 실적 기대 동반 신고가를 오늘 경신을 했습니다. CJ 오쇼핑 0.22% 오르면서 40만 원 선 터치를 했고요. GS 홈쇼핑도 3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오늘 백열전구 퇴출 소식에 3% 이상의 급등 보이면서 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CJEN은 오늘도 0.49% 빠지면서 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 1,500만 주 추가 상장 물량 부담이 더해지면서 오늘 3% 이상의 급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0.12% 빠지면서 1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역외 환율을 반영을 해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연말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움직임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꼭 팔아야 할 내고 물량은 팔겠지만 포지션 플레이는 제한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오늘 1,05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이런 60전 상승한 1,055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ED주부터 살펴보죠. 내년 정치 기대감 속에 동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백열 전구의 생산과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서 LED주들이 오늘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미 마이크로 보겠습니다. 오슬람과 특허 계약 체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상한가 직행한 모습인데요. 가격 제한폭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호 전기도 10% 이상 급등하면서 2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LED주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홈쇼핑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랠리에 랠리를 더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오늘 또 경신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 들어서 이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매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또 특히 이 모바일 취급 고성장률이 돋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들어서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지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장재 가격 담합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동반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아가 그중에서 워크아웃 신청 소식에 오늘 하한가 직행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4% 이상 급락하면서 32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솔제육지는 보합권 깨끗한 나라도 2% 이상 빠지면서 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급등 급락 흐름 보이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락하고 있는 종목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스톤 글로벌입니다. 미국 광산 인수를 철회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12% 급락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급락폭을 좀 만회한 모습이긴 하지만 10% 이상 빠지면서 51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벽산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퀴드 컨소시엄과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오늘 하한가 직행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계약 해지로 계약금이 몰수되면서 상장 폐지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요. 14% 이상 급락하면서 3,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급등하는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호산업부터 살펴보죠. 자본 잠식률 문제가 내년 상반기 중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워크아웃 졸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상한가 직행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가까이 오르면서 1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진해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벌크선 운송계약 체결과 함께 운임 인상 소식에 주가가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6% 이상 가까이 급등하면서 7,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넥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바이오시밀러 위탁 생산 업체인데요. 삼성그룹으로부터 바이오 산업 분야에 6천억 원 투자 소식에 오늘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8% 가까이 오르면서 6천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실구간 시황과 함께 이 시각 떠오르고 있는 종목군과 테마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핫템에서 월요일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의 시장을 볼 수 있는 눈과 수익률을 모두 키울 수 있는 일지월장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의 이승조 대표님, 무국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연초지수 부근에서 현재 국내 증시 흐름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아쉬움을 숨길 수가 없는 2013인데요. 네, 그래서 그만큼 더 2014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시간 2014 증시 전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이기도 하고 연시이기도 한 이번 주 예정된 경제지표 일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일정 신년 공휴일로 각국 휴장일이 섞여 있어서 한산한 가운데 그래도 미국의 경제 방향에 대해서는 가늠할 지표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12월 30일 미국의 11월 미결 주택 매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한국의 11월 경상 수치 공개됐습니다. 60억 3천만 달러 흑자로 22개월째 흑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고요. 11월 산업 생산은 0.3% 정도 감소, 광공업 생산 또한 주춤거리고 있는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화요일 31일에는 미국의 케이스슬러 주택가격지수, 시카고 구매자협회 지수, 그리고 소비자 기대지수와 한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년 공휴일로 일본은 나흘간의 휴장이 되고요. 1월 1일에는 한국의 12월 수출입 동향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12월 제조업 PMI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미국과 일본에서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1월 2일에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시작장 청구 건수, 12월 제조업 지수, 건설 지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중국 쪽에서는 12월 HSBC 제조업 PMI까지 공개가 됩니다. 일본은 뚜렷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중요한 경제 지표 일정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쭉 설명했는데, 네. 저는 1월 2일 우리가 10시에 시작하죠. 네. 그때 중국 PMI하고 HSBC PMI, 이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만의 리그로 계속 집중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여기 빨간 색깔로 표시했는 1월 2일 날 확인되는 중국 PMI보다 HSBC PMI 요거를 또 가장 중요하게 별표 3개 해주시고 네. 요 날에 우리가 연속성 200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2560을 상단을 1월 달장에 치고 나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또 중국이고요. 또 하나는 요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1월 7일 정도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노출 이후에 어닝 쇼크 수준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조 이냐 10조 아래냐 뭐 일각에서는 지금 뭐 9조 아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황이 확인돼서 그 재료가 불확실성 제거된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물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쁘게 나와도 매수해주면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순 전략을 1월 7일 날 여러분들 삼성전자 4분기 불확실성 제거된 이후의 방향성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여러분도 감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12월 달 한 달간의 전 세계 증시의 월간 동향 뭐 그레이트 로테이션으로 해갖고 전체적인 자금의 물줄기를 좀 읽어내실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인데 한번 보시면 중국 본토가 마이너스 6.64% 하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여러분 홍콩 H시장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중국과 연관된 시장이 거의 5에서 6% 급락을 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국은 마이너스 2%, 일본은 플러스 3%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 데이터를 보시면서 미국, 일본, 독일, 동조합, 선진국 지수만 강하다는 거. 여러분들 테이퍼링 재료 노출된 상태에서 오히려 선진국 증시는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완전히 무슨 커플링의 형제같이 그냥 거의 같이 따라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파란 색깔이 다우지수고요. 빨간 색깔이 니케이고 약간 녹색이 독일 지수입니다. 거의 같이 가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와 니케이 지수와 상해 증시 보면 상해 증시가 직전 11월 달 형성된 저점이 이게 2000 요 선을 붕괴하고 있어요. 여기서 막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2050과 2100 사이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선을 어디서 안심을 할 수가 있냐면 이 2250과 2270의 상단선과 하단의 반값인 2150과 2200선을 얼마의 속도로 되돌림이라도 나와주냐가 1월달장, 특히 아까 1월 2일날 중국 PMI와 HSBC PMI에서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 우리가 먼저 간 우리 종합지수가 2000안치가 추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의 지표와 그리고 연초장의 모멘텀이 우리 시장에 힘을 더 실어주느냐 그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의 틀은 이러한 맥점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이 이제
750억, 100억을 줄었습니다. 다음 속도, 50억을 줄일지 100억을 또 줄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속도가 3월 달로 빨라지면 안 돼요. 시간을 좀 늘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추측성이라도 그게 1월달 연준이라든지 3월달 그 과정에서 뭔가 자넷 옐렌이라는 분의 연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발표 문안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속도가 빠르면 미국 본토 시장만 또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엔화 약세, 엔화 속도가 더 급해져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마이너스적 측면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장에 있습니까 할 때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중국 다음에 이 테이퍼링을 다시 언제 또 하느냐, 이 속도에 의해서 결정될 거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 연초장의 기준점을 잡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어떤 납해 과정에서는 저는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고 관리가 들어갈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 불확실성 제거될 때까지는 이 시장은 이제 그동안에는 1950과 2000에서 갇혔다면 이번에는 1980과 2050에 갇혀있는 박스가 삼성전자 불확실성 제거될 때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만큼이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일본 증시이기도 합니다. 아베노믹스를 등에 업고 올 한해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로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니케이 지수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엔 환율이 5년 만에 1,000원 선을 붕괴했다고 합니다. 엔저에 대한 영향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내년 엔저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엔저는 일본 내부에서도 경상수지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유지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저는 약간 그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색깔도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네. 요새 아베 총리의 그 행보를 보면 그러면 엔화 속도가 우리한테는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20년 동안의 어떤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 빨간 선을 걷던 때가 여러분들 엔화가 1달러당 250원에서 이때가 제가 포츠담회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때 그 강제 조정이 있었습니다. 1달러당 121호요, N으로. 그 과정에서 20년의 장기 침체가 일본 증시에 있었고, 이 엔화 추세를 쭉 보시면 75에 77까지 갔다가 145엔까지 갔다가 요번에 다시 75, 77에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105엔을 시도하면서 만약에 제가 이 파란 색깔 쓴 선이 120엔입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들 120엔을 만약에 구경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05엔과 120엔을 전 4등분해서 이 속도를 좀 측정하려고 합니다. 1사분기에. 그래서 만약에 110엔까지 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저는 1사분기장 없다고 보겠습니다. 오히려 충돌되고 경기 방어주라든지 내수주라든지, 그리고 일본 증시는 그러면 오히려 직전 고점까지 그냥 더 급등해버리는 그런 장이,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만 특화되고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는 숏이 걸리는, 지금 기대하는 거는 인도네시아나 브라질이나 동남아 쪽에 숏을 걸고 중국이나 우리나라 쪽은 그래도 롱을 거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연초에 들어올 거다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각이 반대 에너지가 됐다는 거는 N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정책적 속도가. 그래서 3월 달까지 110엔을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니케이 지수는 저는 그러면 이 17,000에서 지금보다 거의 한 10에서 20%를 더 땡겨버리는 에너지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 들어가는 자금이 반대로 우리 쪽이나 중국 쪽에서 빠져나와서 가는, 지금은 동남아 쪽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것들은, 터키나 이런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롱숏 전략에 이렇게 박스 전략 유지하지 빠져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내년도 1사분기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뭐랄까요, 중립 구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게 우리 1사분기장을 결정할 거고, 그게 삼성전자 결정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또 하나, 발티그림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시장의 어떠한 뭐랄까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수예요. 발티그룹 지수는 올라가는데 엔화 속도 그러면 원자재 가격은 따라서 올라가 줘야 되나? 중국도 같이 발티그룹 지수에 대해서 같이 움직여 줘야 되고 물동량이 관련돼 갖고 중국의 내수 시장의 정책 서부 대개발에서 속도가 붙어서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가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발티그룹 지수는 올라가도 그런 현상은 아직까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적해야 되고 또 하나 2014년도에는 선거가 너무 많습니다. 보시면 태극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인도, 남아공 대부분들 신흥국들이 많이 선거가 있고 이러니까 헤지 펀드들은 저는 숏을 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남아 펀드라든지 인도, 남아공,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터키 요새 터키도 전국 불안이죠. 브라질 이런 쪽에는 마이너스적 상황이 2014년대 나올 것 같고 이거의 반사이익이 중국과 우리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확인이 1월달 장이다. 그러니까 1월달 장은 중립국의 롱숏 전략하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가 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의 노출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될 거고 오히려 그동안 고생했던 코스닥 종목의 IT 부품이나 헬스케어나 정책적인 수혜를 보는 종목들 수익성이 개선되는 종목들의 종목장이 시작할 것 같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장의 IT 납폭 과다주들 중에서 정책적으로 플러스적 에너지가 나오고 뭔가 모멘텀이 주는 오늘 LED 모멘텀이 그 상황에서 급등은 오늘 처음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발동을 거는 거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1, 4분기 장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큰 틀은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엔따라 속도에 결정될 거는 한 1월 말 정도 가야 확인이 될 것 같고 그때까지는 중립의 시소식만 하시고 그다음에 종목장의 순환이 발빠르게 이루어지는 감으로 잡고 전체적 시장의 물주기가 1월장의 연초 장을 지배할 것 같은데 그 속도는 엔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중국 PMI 그 결정에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원엔 환율이 5년여 만에 1,000원선을 붕괴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나와서 좀 집중적으로 빠르게 짚어드렸고요. 원엔 환율은 모두 아시다시피 엔달러 환율과 그리고 원달러 환율,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니케이는 결국 엔달러 환율이 3월까지 빠르게 110엔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니케이는 조금 더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국내 증시와 엇박자 흐름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연초 증시 방향을 가늠할 때 내년까지도 결국에는 엔저의 속도를 확인하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적으로 가보면 연초가 시작이 되면 미국의 테이퍼링이 이제 실시가 됩니다. 또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 3%를 돌파했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 금리에 잇따른 상승이 미국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연초에 어떤 것들 집중해 봐서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보면 우리한테는 금리 인상은 쥐약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 부분에서 마이너스 부분 이 부분이 더 발목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보는 게 10년짜리 국채 금리의 속도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금리 인상의 과정 즉 이 장이 우리 장이 급등하려면 저는 이 3%대 제가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절대 3%는 돌파하고 3.5는 이상은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3.3에서 3.5에서 꺾여 내려와서 다시 2.5나 2.7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 이거 1월에서 3월에 확인돼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한테 달려있냐. 버냉키의 입에 달려있지 않고 자넷 앨런의 그 이제 앞으로 차기 연준이 의장의 유동성 전략 바로 계속 테이퍼링을 앞당기지 않고 그냥 1년 내내 현 상태 유지하거나 아니면 지금 한 거를 다시 그대로 유지하거나 다시 유동성을 더 내보내는 이런 전략이 만약에 시장에 나오면 우리 시장은 그때 급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모멘텀. 지금 보시면 제가 빨리 보는데 국제전자 박람회가 묘하게 1월 7일 시작합니다. 이날 삼성전자 4, 4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때부터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고 그 전에는 IT 부품, 핸드폰 부품이 됐던 플렉시블이 됐던 웨어러블이 됐던 OLED가 됐던 LED가 됐던 먼저 가주는지 계속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코스닥 부품주들, IT 부품주들이 많아서 배당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지금 배당락 이후 28일부터 뭔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뭐 테라세미콘이라든지 모베이스라든지 오늘은 LED 쪽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연속성이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지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연초장을 읽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1월달 장은 예.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사이클의 이 모멘텀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확산되는 거는 삼성전자 실적 노출 이후에 실적이 진짜 10억 아래로 나쁘게 나왔어요. 네. 그런데 외국인이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또 두 번째 전략은 공공기업 정상화 과정에서 외국인들 보는 시각이 또 하나 우리나라 금리 인상 속도에서 큰 결정할 거고 두 번째는 이 공공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속도에서 한국은 투자를 하더라도 뭔가 신뢰를 가할 수 있는 나라야 이런 걸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에너지가 확인돼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노이즈 속에서 외국인들의 투자 결정을 지금 보류하거나 좀 스톱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일 텐데 이게 풀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체크하시고 여기에 따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나 KT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서 전체적인 방향, 한국전력 이런 것들이 추세적인 흐름이 계속 나와주는지 읽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초 연말장에는 이러한 굵직한 흐름을 같이 연동해서 보시고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의 에너지가 결정적으로 좌우하겠죠. 그거는 파생시장과 연동해서 결정됩니다. 오늘 아침에 266.45 찍고 다시 흘러내리는데 제가 265를 생명선을 거주세요. 이거 깨지 않으면 상방향이 계속된다. 근데 265를 깨면 한번 눌렀다 간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또 레버리지는 12,200원 선을 거주십시오. 12,200원이 생명선입니다. 이거 깨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12,800원과 13,200원을 상단을 보겠습니다. 이 추세가 500원에 7번 더 가려면 12,200원을 깨지 않고 바스켓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고 그 흐름을 뭐 갖고 판단하시냐. 이제 대차장고 동향 보시면 예고대로 240만 주까지 줄었습니다. 이제 이게 늘어나면서 삼성전자 재료 노출 이후에 135만원에서 138만원의 저점 만들어 놓고 요게 앞으로 360에서 400만 주까지 증가할 겁니다. 그 증가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가 주는지 읽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1월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 끝나면 연초가 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코스피에 대한 맥점도 궁금한데요.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140만 원이 꺾인 채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매매 잣대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분기 실적을 어떻게 발표해 주느냐. 네. 그때 135만 원과 138만 원을 저는 하단을 잡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분기 실적이 나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바닥 확인하고 대차장고 늘리면서 올라가는 포지션이 증가하는지 이걸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점은 1월 7일이 되겠고요. 그 가격대는 여러분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150만 원 쌍봉이고 121만 원이 쌍바닥 하단입니다. 121선이 지금 137만 9천 원, 138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요 선에서 살짝 더 빠져도 135만 원과 138만 원을 지지선으로 하고 그다음 150만 원과 135만 원의 중심값 정도를 강하게 연초 1월 7일 이후부터 돌파해 줘야 되는데 그 라인을 저는 144만 원과 145만 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요 라인을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만드는 에너지가 나와주는지 이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가 2015에서 20이 이제 중심이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50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점을 잘 머릿속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싸움이 결판이 1월 7일에서 15일 특히 그 옵션 이런 만기 그 사이에 나올 것 같고 그 흐름에서 먼저 움직이는 전략이 IT 부품주하고 정부의 정책적 테마주들 그리고 내수주들 그리고 중국 관련주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아직까지는 내수시장 소비주들이 그래서 홈쇼핑 관련주나 그와 연동된 것만 가있지 아직도 뭐 LG화학이니 삼성 SDI니 이런 것들이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OCI 움직이는 게 긍정적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봉합적으로 아주 이중적인 어떠한 그 호흡이 지금 시장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올리는 거와 떨어뜨리는 거 이게 방향의 결정이 연초 1월 7일 디데이로 해서 나올 거다.
그때까지는 장은 크게 빠지진 않을 거고 종목이 먼저 움직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144만 원에서 145만 원의 지지가 나오는지, 코스피에서 2015에서 2020까지 지지가 나온다면 2050까지 가는 에너지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2014년 가장 중요하게 된 변수는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해볼까요? 가장 간단히 외국인들 눈으로 봐야겠죠. 네. 그래서 2014년도는 GDP 성장률이 2013년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지만 단순하게 보면 GDP 성장률은 지금 보시면 2013년도가 2.9인데 3.9, 1%를 높이는 전망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저는 우리 시장은 2013년보다는 좋을 거다라고 봅니다. 단 하반기에 좋느냐 상반기에 좋느냐의 싸움이 아까 얘기한 1월 초에 삼성전자 불확실성의 제거 이후에 외국인들의 동향, 그 다음에 N 속도, 중국 시장의 변화, 여기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을 굵직하게 앞, 뒤 이렇게 나눠서 싸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큰 그림으로는 일단 2014년도는 2014년보다 좋을 것 같다. 단 상반기가 좋으냐 하반기가 좋으냐의 싸움이 연초의 가장 키포인트인데, 아까 얘기한 1월 7일 전후에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실적과 그 다음에 중국 엔화 속도, 이걸 복합적으로 봐갖고 약간 이렇게 해서 시소식으로 전략을 짜 보시고요. 그래서 핵심의 롱숏 전략을 여러분들도 응용하시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잡아주시고, 개인적으로는 그 속에서 벌써 종목은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연초의 흐름은 1월 7일 전후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도 중국 엔화 속도가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4년엔 외국인의 동향과 또 엔 속도, 중국 시장의 방향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자, 이렇게 무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국 선생님, 토러스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의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중국 증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상해 증시는 중시 부양책 발표 등으로 소폭 상승하면서 2100선은 지켜내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현재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 중국 증시 2거래일 만에 2100선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수에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강세 움직임이 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111.90포인트, 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그 금융 긴축에 대한, 금융 경색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던 가운데, 이러한 그 중앙은행에서의 자금을 계속적으로 풀었던 것이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2014년도에는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에서의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부동산 경기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중국 증시, 금융 긴축 규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외환관리국에서는 12월 RQP를 통해서 129억 위안이 시장에 순 증가되었다는 언급을 해놨었는데요. 해외 기관 투자자에게 위안화로 A 주식 투자를 인정하는 RQP 제도에 대해서 올해 12월 20일 시점에 52개 투자공사가 총 1,575억 위안을 투자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12월 달에 129억 위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중에서의 외국계 자금들의 꾸준한 유입은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증시에는 좀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금융시장에서 계속적인 금융 긴축에 대한 우려감 속,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단기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의 유동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언급들과 정책들이 나오면서 단기금리가 하락세로 좀 전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증시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강세 움직임 속에서 중국 증시 또한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21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중국 증시 신규원 경색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최근 반등세가 조금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한 2100선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서 항상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언제 사볼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이효열의 이주식 삽니까를 통해서 대신 여쭤봐 드릴게요. 샘플러스 이율 멘토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멘토님. 오늘 첫 번째 궁금한 종목은요,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원전 축소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 10월에 한번 급락했던 적이 있고요. 3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보다는 많이 안 좋아서 주가가 계속 부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내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6만 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에 사보면 어떻겠습니까? 싼 가격인가요? 네, 한전기술 자체는 일단 주가는 좀 비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내년이 되면서 굉장히 좋아질 거로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주가 자체는 펀더멘털상으로 보면 조금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그 분석을 잠깐 좀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을 좀 보시면 잠깐만요. 시가총액이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그 전체 총자산 규모가 1조 원이 좀 안 됩니다. 올해까지도. 그래서 일단 그 자산 가치 규모로 봐서는 좀 비싼 현재 상황이 되겠죠. 2조 원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순이익 측면에서도 보면은 아직 수익이 2천억 원 이상 나오는 정도는 아니고요. 계속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 또 꾸준한 그런 수익들을 좀 내주고 있는 기업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여파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과거에 굉장히 곽광을 받았을 때는 14만 원대까지도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 현재는 지금 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대감에서 많이 올랐다가, 사실 이제 펀더멘탈이나 그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비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 전체적으로 사실 지금 그 원전을 결국은 안 할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 개발을 하지는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 그러면 내년에 수주 부분들이 많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을 한다라 그러면 주가는 충분히 상승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들이 일단 최근에 좀 바닥을 좀 횡보하면서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만 5천 원 선 정도에서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좀 본다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흐름들을 잠깐 살펴 좀 보시면요. 매수 관심가로 좀 보시는 측면에서 본다라 그러면 역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주가는 6만 원 선 초반 정도에서 역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은 아마 가격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반등을 시도하는 입장에서 좀 봤을 때는 역시 1차적으로는 6만 5천 원 정도에서 역시 저항이 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가는 좀 비싼 상황이지만 내년에 어떤 기대감들,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감안한다면 1차적으로 6만 5천 원 정도, 2차 목표 가격은 7만 원 정도까지 해서 보시면 무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국내 원자력 발전 규모도 커지게 되고 해외 수주에 대한 좋은 소식도 많아지게 돼서 한전기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펀더멘털상으로 본다면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솔직한 답변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한전기술 6만 원대 부근 6만 원 이하에서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로는 6만 5천 원, 2차로는 7만 원대 정도에서 수익 보고 나오는 전략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멘토님 이어서 한전 KPS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매수 관심 가져도 될까요? 네, 한전 KPS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전기술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 전력 관련해서 원전이라든가 이쪽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주가 자체는 조금 비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전 KPS의 시가총액이 현재 2조 4천억 원 정도, 2조 4,570억 원인데요. 지금 전체적인 자산 규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산 규모 자체는 한 7천억 원 정도, 8천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시가총액이 자산 총계보다는 상당히 좀 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비싸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아까 그 한전기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뭐 실적 구조는 나쁘진 않습니다.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또 향후 내년이나 뭐 이런 주가 흐름에서도 굉장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꾸준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가치는 계속 좋아지는 측면이지만 다소 전체적인 자산의 가치에 비해서는 조금 주가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주가 자체는 비싸지만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은 큰 흐름에서 보면 7만 원 선에서 뭐 낮게는 뭐 3만 원 이하까지도 주가가 갔었는데 계속 등락이 좀 큰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5만 4천에서 현재 주가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의 모습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으로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업 자체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그 원전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들 아까 한전기술하고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본다라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뭐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역시 뭐 한전에서 관련된 뭐 전력 설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역시 뭐 장비들이 많이 노후화됐죠. 지금 뭐 원전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장비들도 많이 노후화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체 작업들이 아마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한전기술과 더불어서 우상향하는 기대감들은 충분히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들도 보면 일단은 조금은 그 박스권 굉장히 그 더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5만원 초반에서 6만원대까지 해서 계속해서 그 굉장히 박스권에서 좀 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낙폭과대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전 KPS도 그래서 그 주가의 그 흐름들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매수가는 역시 지금 현재 추세는 좀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역시 한 5만 3천원 초반이라든지 5만 4천원대 정도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목표가는 글쎄요, 지금 흐름상으로 본다라면 추세적인,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그림에서 보면 한 6만원 선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KPS도 다소 비싸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53,000원 초반에서 54,000원까지는 매수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목표가는 한 6만 원 쪽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종목은 OCI인데요. 기관의 수급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한 종목이잖아요. 실적 회복 뉴스도 있고 4분기부터 중국과 일본 태양광 설치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세 유지하면서 나흘 동안 상승을 했는데 현재 가격은 어떻습니까? 비싼 가격이라 볼 수 있을까요? 네, OCI는 사실은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월봉상으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불리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OCI가 되겠습니다. 일단 태양광 산업 부분에서 굉장히 그 기대감을 갖고 60만 원 선까지 아주 뭐 버블을 형성했다가 뭐 최근에는 20만 원 이하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인데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주가 자체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조 4천억 원대 그리고 전체적인 그 자산 총계로 본다라 그러면 지금 한 7조 원대까지 해서 총 자산 규모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큰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실적 가치가 되겠죠. 실적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11년도에 8천억 원 수준의 순이익을 거뒀다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태양광에 역시 난립들, 여러 업체들이 난립을 하면서 굉장히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뭐 치킨 게임이 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올해 이제 적자 전환이 됐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빠져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산 가치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실적 가치가 별로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현재로만 본다면 좀 비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가 흐름은 다만 최근에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역시 태양광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어오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산업도 구조조정을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상승도 좀 진행이 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업황 회복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년에는 태양광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측면에서도 3분기 이후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4분기부터 특히나 이제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태양광의 설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수급 측면에서 좀 본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시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투신권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연기금이나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역시 올 시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지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흐름이라고 본다라면 추가 상승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추격 매수 하시는 것도 뭐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5일선 정도를 타고 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5일선 초반인 한 18만원 선 내지는 18만원 이하 정도에서 한번 매수 타임을 잡으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1만원까지 이전 고점이었던 21만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 매수세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면서 OCI 18만원 근처에서 매수 관심 가져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OCI와 또 한전기술, 한전 KPS까지 가격 평가를 받았습니다.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선윤 멘토와 함께 목표 달성 종목 긴급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네. 연말 이렇게 조짐이 좋다면 내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루멘스와 두산 인프라코어가 목표 달성을 해서 이렇게 두 종목이나 목표 달성한 종목이 있어서 급하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차익 실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 볼까요? 네, 원칙은 원칙입니다. 네. 차익 실현 바로 해야 되고요. 어차피 내일 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오늘 네. 장에서 뭐 정리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포인트로 잡았던 게 서울반도체가 어제 이제 정규 방송에서 조금 얘기가 나왔어요. 1시간 정도. 그러면서 같이 조금 LED 관련 업종들 영향을 받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LED 업황, LED 12월 달에 뉴스 기사로 크게 나온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몰랐겠습니까? 알았던 내용이고요. 그 영향 받아서 고스란히 충분하게 상승 나왔던 거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수익이 크게 났는데 정리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려보고요. 장기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일단 원칙은 원칙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두산 인프라코가 추천드리고 나서 막 오르다가 다시 또 오늘장에서 목표가 달성을 했죠. 그래서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오전장에 목표가 달성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도 역시나 원칙은 원칙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급과 착상의 흐름을 봤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종목 제가 수익 실현했지만 그때 이제 김보라 앵커님께서 가져가셔도 되냐 물어봤던 OCI 같은 경우가 19만원 갔죠. 제가 19만원 말씀드렸죠. 그래서 19만원까지 치고 왔는데 이 종목 일단 목표가 19만원 다시 잡아드렸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벌써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12월 30일 마지막 핫텐이었는데요. 네, 저는 여기 올해 마지막 거래일 오늘 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고요. 내년부터는 저는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마지막 거래일도 서울문제TV와 마무리 즐겁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